8월 30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시간은 째깍째깍. 셀트리온님께서 복귀를 하셨죠? 복귀하시자마자 여전히 2분 다운 좋은 자료를 또 공유해 주시네요. 하루하루 주가에 한숨 쉬고 있지만 회사는 하루하루 열일을 하면서 신약 출시를 하나하나 준비 중입니다. 공매도야 10월은 금방이다이. 램심 SC 10월 미국 허가를 기대합니다. 도메인 네임서버 IP 진펜트라.com 예약 등록이라 그러면서 진펜트라.com 여기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 자료를 공유해주고 계시죠. 10월 하반기 10월 말쯤이니까 임시주총과 함께 3사 합병에 대한 임시주총 그리고 실적 자료가 그 전에 나가겠죠. 램심 SC 신약 허가와 함께 대형 모멘텀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는 다른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저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평상시와 똑같이 서정진의 남자 기우성 부회장의 셀트리온 드림, 세계 최초 바이오薬품,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램시마 개발 성공에 기여하였다. 제가 한번 책을 봤는데 거기에 보면 기우성 부회장이 당시 목숨 걸고 개발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지요. 대표직 맡은 후 매출 성장하였다. 지난해 2조 클럽 가입, 3사 합병 성공 후에 전 세계 돌면서 투자자를 만날 예정이다. 램시마 개발 유럽 허가 획득 인정받아 사장 승진. 바이오시밀러 넘어서 레케노라로 신약 개발 능력 입증하였다. 자, 일전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루마니아에서 당시 코로나 팬데믹 때 그리고 전 세계 많은 통제와 함께 완전히 병원 베드가 없었죠. 병원에 여유 공간도 없었는데 그때 당시 루마니아 의사와 함께 그때 딸아이가 그 루마니아 그 의사분의 딸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됐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그 딸 아이를 같이 병원에 데리고 와서 몇 개월 안 된 그리고 같이 셀트리온의 직원들과 함께 임상에 임하면서 목숨 걸고 개발한 약이 레키노라였죠. 그리고 세계 최초로 유럽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은 고스란히 남았죠. 안타깝게도 오미크론과 국가를 넘는 권력을 넘어서 그런 소식이 있었지만 신약을 개발할 수 있었던 능력은 고스란히 남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셀트리온의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그런 기업 경영에 전반적으로 뻗어 있는 그런 정신들이 이제 실적으로 증명이 되는 한 해가 2023년도 하반기, 3분기, 4분기, 2024년도, 5년도 실적으로 증명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최근에는 조금씩 떨려옵니다. 큰 그림에서 셀트리온은 사실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주가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적 성장을 앞두고 있는데 2019년도, 20년도의 주가의 저점의 위치가 똑같습니다. 얼마나 악의적으로 얘네가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셀트리온에 함께 하면서 수급과 창구에 함께 하면서 늘 가격을 통제해 왔죠. 이전과는 좀 다르죠. 이전에는 공매도가 떠나가지 않고 함께 있었죠. 떠나갔다 다시 복귀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죠? 3사 합병을 하게 되면 얘네가 여기 머무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대차장고 급증과 함께 얘네가 발버둥을 치고 있죠. 얘네가 떠나가는 기준점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실적 3분기, 4분기와 함께 램심 SC 신약 허가와 함께 3사 합병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 고속열차 세 번째 고속열차를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조금 설레어요. 그러나 평상시와 똑같이 시간을 보내가면서 이 고속열차를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이오시밀러 톱2 셀트리온 삼바 상반기 R&D에 4천억 원 투자하였다. 상반기 매출액 대비 R&D 비율 셀트리온 14.92, 삼바 9.3%. 자, 추후 셀트리온은 연간 조 단위의 R&D 비율이 지출될 겁니다.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신약을 한 40%, 바이오시밀러를 60% 해서 계속 빅팜으로 성장해 나갑니다. 그리고 이제 램심 SC를 필두로 해서 ADC와 함께 신약에 대한 플랫폼이 준비가 되고 있죠. 신약과 바이오시밀러로 동시에 갖춰나가면서 여기에 케미칼까지, 직판까지 완성이 돼갑니다. 그 말은 뭐죠? 명실상부한 빅팜으로 가는 2023년도, 4년도, 5년도 상당히 중요한 해를 갖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35, 코스닥은 0.83 상승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셀트리온은 보합,
헬스케어는 0.3 약보합, 제약은 0.28 약보합에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자, 셀트리온 차트로 돌아가 보면 다시 한번 저는 월봉이 참 눈에 보여요. 왜냐하면 일봉은 단기적인 흐름이지만 월봉은 참 눈에 잘 보입니다. 3사 합병, M&A, 신약 허가, 그리고 차세대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모멘텀, 여기에 실적 전환, 기점 3, 4분기, 내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근데 이게 더해지면서 주가는 역사상 최저 수준, 역사상 최저 PER 부근에 있습니다. 기업 가치 대비. 그러면 얘가 일순간에 돌아 나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대외적인 국내 증시 상황을 봐도 국내 증시에 자금이 갈 데가 없습니다. 2차 전지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당분간. 반도체, 얘도 저점에서 좀 반등을 했죠. 물량 소화하고 다시 가겠지요. 그러나 얘는 제약바이오는 아예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일순간에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지금까지 보였던 모습을 한순간에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패배의식과 부정론을 쓰레기통에 버려버리시고요. 조금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또는 긍정의 파동을 보내면서 평상시와 똑같이 보내시길 바랍니다. 기점은 임시 주총. 얼마 남지 않았죠? 10월 하반부. 조금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호가 창입니다. 자, 어제 신한 들어왔었던 것 같죠? 매수에 들어와서 오늘 매도 1위로 열일합니다. 진짜 하루도 안 빠지고. 니네가 열일할 시간도 그다지 오래 남은 것 같진 않습니다. 모건 스탠리. 매도로 나와서 가격을 통제하면서 신한은 왔다 갔다 했고요. 삼성도 모입니다. 자, NHI 당연히 자사주였죠? 외국계 장중 흐름을 보면은요. 자,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장 초반 UBS 조금 들어오고 하루 종일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매도가 나왔다. 메릴린치와 모건 스탠리 창구를 통해서. 자, 셀트리온은 오늘 자사주 5만 주 신청해서 4만 주 체결되었습니다. 체결 가격은 14만 7,600원 근방. 자, 헬스케어 오늘 자사주 7만 주 신청해서 32,500주 체결되었습니다. 체결 가격은 66,700원 근방입니다. 자, 셀트리온의 대체장고를 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이죠. 41만 7천주 줄어서 1,300만 주 근방이에요. 헬스케어 어제 기준 100만 주 가까이 줄어서 1,240만 주. 자, 계속 줄고 있네요. 하루 만에 700만 주 빌렸다는 게 참 독특한 현상이죠. 곧 빌린 게 최근에 좀 줄었다.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조금 줄었죠. 하루 만에 얘네도 많이 빌렸죠. 280만 주 빌린 다음에 60만 주, 30만 주, 60만 주, 40만 주 조금 줄었다.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10.90, 거래량은 28만 주. 오늘 보합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헬스케어의 공매도 매매 비중은 8.17, 거래량은 37만 주. 오늘 0.30 약보합.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9.44, 거래량은 14만 6천 주. 0.18 약보합에서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오늘 삼형제 수급을 짤막히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간 창구를 통해서 26,000주 들어왔고요. 외국계 창구, 오늘 모건스탠리 창구가 주창구였죠. 6만 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59,800주. 개인 창구를 통해서는 7,400주 매도가 나왔고요. 기간 26,000주 중에서 약 26,900주 중에서 금융투자가 18,000주, 연기금이 13,000주 들어왔습니다. 연기금이 하나, 둘, 셋, 넷, 다여 6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네요. 현재 수급 창구의 흐름이 개인의 창구 물량이 좀 줄어들고요. 외국인과 기관 쪽으로 이게 플러스로 바뀔 겁니다. 기준점을 두고요. 자, 헬스케어 수급을 보겠습니다. 큰 의미는 없어요. 거래량도 없고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제가 언급드렸던 1번 라인 19만원, 20만원 부분 거래량이 폭증하면서 그 월봉 기준 매물대를 뚫어낼 때 지금과는 다른 고속열차를 보게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헬스케어는 기관계 창구를 통해서 3,100주 매도,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는 4만 1,000주 매수, 개인계 창구를 통해서는 6만 7천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금융투자가 2만 8천주 매수, 연기금은 3만 주 매도, 투시는 2,700주 매수가 들어왔고요. 얘도 이제 개인의 매도량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개인이 한 달 기준 95만 7천주 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0만 주, 20만 주 순매수입니다. 이 매수폭이 계속 더 늘어날 겁니다. 자, 제약을 보겠습니다. 제약은 기관계 창구를 통해서 16,600주 매수,
외국인 창구를 통해선 16,000주 매도, 개인계 창구를 통해선 374주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간은 금융투자가 18,000주 매수를 했고요. 사모펀드가 찔끔 매수하고 말았습니다. 얘도 개인의 매도가 시차를 두고 줄어들 겁니다. 외국인과 기관도 플러스로 바뀔 거고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를 따라가겠죠. 먼저 합병하고 6개월 안에 얘도 합병 완료할 겁니다. 그래야 케미칼과 바이오 이걸 다 아우르는 회사로 종합제약 바이오텍으로 거듭날 수가 있겠지요. 주가가 바닥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실적이 또한 개선되는 흐름에 있고요. 3사 합병은 이미 신호탄을 던졌죠. 여기에 대형 M&A와 신약 허가와 함께, 신약 허가가 이게 그냥 할 말이 아닙니다. 이 신약 허가는요, 이미 유럽에서 실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유럽 의사들이, 현지 의사들이 학회에서 극찬을 했습니다. 환자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고. 그리고 이걸 미국에서 신약으로 허가를 받는 겁니다. 대한민국 100년 제약바이오 역사상 최초의 바이오약품, 자가면역 질환 바이오약품 신약입니다. 캐시카우로 3조를 넘어서 실제로 대한민국 전체 제약바이오 세트에서 독보적인 캐시카우, 부가가치를 창출할 신약이죠. 이 모멘텀이 맞물렸는데 주가를 바닥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애들이죠. 얘네가 이제 떠나갑니다. 아시겠죠?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요. 제가 내일 방송은 일정이 있어서 하루 쉴 것 같습니다. 저는 모레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